인터넷은 일단 이메일은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편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메일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은 많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인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해보고 메일을 보내고 메일의 환경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네이버를 열어볼게요. 인터넷을 들어가 주시고 네이버 화면이 떠 있는 상태로 일단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없다면 로그인을 바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먼저 하셔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아직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요 회원가입이라는 글씨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네이버에 약관이 나와요. 이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약관을 읽은 다음엔 여기 위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아래쪽까지 이렇게 체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위치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 수신 동의는 보시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다면 얘네는 체크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약관에 대해서 필수 약관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세요. 헷갈리겠다 싶으시면 그냥 체크만 하시고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를 만드는 걸 들어가 볼 건데요. 103페이지예요. 회원정보 입력 화면에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누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적을 아이디라는 것은요,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문은 짧게, 숫자는 한 4자리 이상 해서 총 8자리 정도, 8자리에서 한 10자리 정도의 글자로 만들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다 아이디를 보통 뭐 앨리스라고 해가지고 뭐 적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는 본인 이름을 따가지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숫자를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본인 이름으로 적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어떤 좋아하시는 단어나 이런 걸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의 이름에다가 뭐 예를 들어 약자만 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아이디를 구성하시고 만약 밑에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 아이디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입니다라고 뜨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적고 다시 밑에 비밀번호를 클릭하면 멋진 아이디네요 라고 뜨죠. 그러면 요거는 네이버에 기존에 가입한 사람이 없는 아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8자 이상 16자 미만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내가 어떤 영문자를 적고 숫자를 적어서 한 8자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적고 밑에 비밀번호 재확인에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비밀번호가 일치하게 적혔을 때는 이쪽에 있는 자물쇠가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을 적고요.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생년월일은 1900 몇십 몇 년 이렇게 적는 거예요. 1월 28일 이런 식으로.
성별은 본인의 성별을 골라주시고요. 본인 확인 이메일은 선택이라 돼 있죠. 얘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 휴대전화를 0104부터 숫자를 쭉 적어요. 그러고 인증번호 받기라면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그걸 여기다가 적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입하는 절차는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그리고 가입이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가 0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뭐 2개, 3개, 이렇게 3, 뭐 2 이런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새로운 메일, 내가 확인하지 않은 메일이 몇 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메일 서버를 들어갈 때도 요 메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들어와지는데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바로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세팅창이 잠깐 떠요. 그래서 세팅창 제가 한 번씩 봐드릴 거니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바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105페이지 3번 보시면 받은 편지함이란 받은 메일함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네이버에서 메일이 온 게 있네요. 저는 예전부터 쓰던 메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라는 새 메일이 하나 왔대요. 언제 왔냐면 20시 3분에 왔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보이죠. 자, 만약에 이 메일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이 메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메일함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까 안 읽어본 메일, 그러니까 안 열어본 메일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메일 한 개 열어보셨죠? 그 메일은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105페이지의 내용의 4번 내용은 메일을 지금 열어본 창의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요 버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답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메일을 받았을 때 이 메일에 대해서 답변을 적고자 할 때는 이 답장을 눌러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편지에 답장을 쓸 수 있는 걸 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달이라는 것은 내가 이 메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보내야 될 때가 있죠. 이 메일 내용 그대로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전달을 눌러서 공유를 합니다. 제가 한번 답장을 눌렀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자, 답장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목에 리라고 이렇게 붙어요. 이게 리플리라는 뜻인데 누군가 이제 이 네이버라는 사람이면 이 네이버라는 사람한테 답변을 하는 거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밑으로는 오리지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 위쪽에다가 답변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반면에 네이버에서 아까 여기 전달을 눌렀을 땐 뭐냐면 FW라고 붙어요. forward.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받는 사람이 적혀 있지 않죠. 여기에 내가 전달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이 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할 때 쓰는 게 전달이라고 해요. 자, 그러고 여기 삭제라는 건 뭐냐면 이 메일을 다 봤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메일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메일이 사라지고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자, 받은 메일함에서 메일이 사라진 거 확인되셨나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 도매국이란 데를 눌러봤어요. 근데 이거를 다 봤으니까 이제 없애고 싶어. 그러면 삭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메일을 보니까는 로또 1등 당첨 뭐 번호를 준대. 이게 뭐냐면 스팸 메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나는 로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로또 번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된다든지 아니, 요즘 특히 많은 게 이제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잖아요. 뭐 주식 뭐 찍어준다든지 막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받고 싶죠? 이 사람한테 이 지금 마이민트라는 요게 보낸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한테 메일 오는 거 안 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스팸 신고. 자, 스팸 신고는 스팸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광고성 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성 편지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마이민트라는 곳에서 온 메일은 차단을 해버리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확인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서 온 메일은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배우기에 있는 답장 전달 삭제 스팸 신고 다 말씀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죠? 자, 넘겨서 106페이지. 우리 왼쪽에 아까 받은 메일함 눌러봤어요. 요 옆에 사실은 아마 번호가 있을 건데요. 여기 번호를 확인해 보자면 저랑 아마 다를 거예요. 뭐 6이라든지 8이라든지 무슨 번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번호는 내가 열어보지 않은 메일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직 파란 메일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눌러보시면 여기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까만색으로 바뀌어있는 메일은 제가 열어본 메일, 까만색이 아닌 메일 있죠? 여기 파란색 메일은 내가 받긴 받았는데 아직 안 열어본 메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크루트 맞춤 정보라는 데서 보낸 H건설 뭐 어쩌고 공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받은 메일 함에 숫자가 하나 줄어들 거예요. 그쵸? 하나 안 읽은 메일을 읽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메일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필요 없으면 삭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일을 지금은 당장 만들었으니까 한 개, 두 개 메일이 와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한 개 읽어보고 삭제하고 읽어보고 삭제할 수 있겠는데 저는요, 메일을 만든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만들 때마다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 때마다 이메일 주소 쓰라고 하거든요. 그 쓰다 보니까 메일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쓸데없는 메일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읽어보면서 삭제하려면 그것도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옆에 혹시 여기 네모 보이세요? 요 네모를 체크를 해요. 필요 없는 메일로 보이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시면 바로 요 메일들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자면 이 한 바닥이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위쪽에 네모 있죠? 요 네모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이 한 바닥이 모두 선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지웠을 때 혹시라도 중요한 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더 훑어보면서 중요하다 싶은 거, 좀 나중에 또 읽어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풀어주시면 되죠. 자,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몇 개 체크한 거 빼고는. 그쵸? 그러면 삭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일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삭제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기 옆에 체크해서 내가 필요하다 싶은 메일들만 체크를 풀고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좀 봤고요.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건 스텝 3에 있는 나에게 메일 보내기예요. 그래서 서로한테 오늘 메일을 보내보진 않을 거고 나에게 본인한테 메일을 써보는 그런 연습만 간단하게 할 거고요. 다음 시간 때는 상대방들한테 메일을 보내볼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보실 뭐 아이디나 뭐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있으시면은 뭐 준비해 오셔도 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보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좀 받으면서 돌아다닐 거고, 질문이 없으신 분은 조금 쉬셨다가 9시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안 어려워요. 자, 여기 메일 창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메일 쓰기가 있고 4개 쓰기가 있습니다. 이 메일 쓰기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4개 쓰기라는 거는 나한테 메일을 보낼 때 쓰는 거예요. 보통 나한테 그럼 메일 보낼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무슨 메모 같은 걸 남겨놓아야 할 때는 나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을, 즉 USB가 없으실 때는 메일 안에다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에게 메일 쓰기 요거를 볼 거예요. 자, 메일창 왼쪽 상단에 4개 쓰기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타자 연습 잘 하셨었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제목에다가는 편지 쓰기 연습 적을게요. 편지 쓰기 연습. 그리고 요 내용 부분에다가 107페이지에 있는 본문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07페이지 지금 3번에 1번이에요.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요 글자를 블록 지정을 해볼까요? 내가 서식을 바꾸고 싶다면 서식을 바꿀 글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체는 요 굴림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가지 글자체가 나옵니다. 예제에서는 궁서로 맞출게요. 궁서로 클릭.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자의 크기도 14로 해볼까요? 라는 부분도 제가 블록 지정을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블록 지정이 돼요. 얘는 글씨 크기를 14포인트로 바꿔보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진하게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그러고 여기서 진하게를 누르면 글씨가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줄은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고 요 가 옆에 보시면 가 밑줄 그어진 거 있죠? 요게 밑줄이에요. 이걸 누르면 밑줄이 그어져요. 그러니까 서식을 줄 때는 서식을 주고자 하는 글자를 먼저 블록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고자 하는 서식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 요 기울임에는 기울임을 줄 거니까 클릭. 자, 그 다음 글자색 변경. 여기도 블럭 지정을 하시고 여기는 색깔을 빨간색을 줄게요. 그럼 여기서 색깔을 빨간색을 누르면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졌죠. 자, 7번엔 배경색 변경. 그럼 배경색을 바꿀 범위를 잡아주시고 요 가 옆에 있는 요게 바로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배경색에서 보라색을 눌러보니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식을 바꿔보시고 여기 위쪽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자, 이렇게 저장된 메일은 4개 쓴 메일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편지 쓰기 연습이라고 새로운 요 메일을 눌러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서식을 바꾼 메일을 찾아서 받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